네, 안녕하세요.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국민의힘 박성훈 부산시장 예비 후보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박성훈입니다. 네, 후보님 부산시장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네. 예, 요즘 경선 준비로 참 많이 바쁘실 건데 하루 어떻게 보내시고 계세요? 정말 바쁘죠. 정말 제가 1분 1초를 쪼개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어머. 5시 공동 어시장 방문을 하고 상인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일정으로 시작을 했고요. 사실 제가 출발이 많이 늦었습니다. 여타 후보들에 비해서 굉장히 출발을 늦게 했기 때문에 저를 알리고 저희 꿈, 비전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고 있고요. 정책 공약들을 다듬고 그러한 공약들이 부산을 얼마만큼 혁신적으로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듬는 데 많은 시간을 지금 쏟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잠도 부족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후보님 한번 계속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후보님 제가 이력을 좀 보니까요 줄곧 엘리트 코스만 밟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서울대 정치학과 나오셨고 미 하버드 케네디 행정대학원 석사 나오신 다음에 또 행시랑 사시도 패스하셨고 또 기재부 본부 국장까지 해서 스펙이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네. 또 거기에다 또 키도 이제 원칠이 크시고 또 이제 또 인물도 좀 좀 잘생겼다 소리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네. 엄친한 이미지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님 보면은 아무런 이제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금수저신가요? 아니요, 전혀요. 그래요? 네, 흑수저고요. 저희 청년 시절, 어린 시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안 그렇게 보이시는데요. 네. 제가 사실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했던 계기도 이 부분과 맥이 맞닿았고요. 네. 제가 청년 시절에는 말 그대로 2층 집에 화장실이 없는 그런 집에서 살면서 매일매일 학교를 가장 네. 공락금을 늦게 내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전교에서 공락금을 가장 늦게 내는 학생이었고 제가 서울대학교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생각이 이제 내가 과외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대학 시절은 말 그대로 과외와 함께 보냈습니다.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과외를 했고요. 보통 한 4시간 정도 시간이 소비되는데 그 4시간을 과외를 하면서 보낼 정도로 아주 어렵게 힘들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을 보면 제가 마음이 정말 짠하고 안타까운 게 그 시절에는 그래도 우리가 희망의 사다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쵸, 곳곳에. 그리고 꿈을 꿀 수 있고 내가 노력을 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사실은 희망의 사다리는 무너져 내린 지 오래고요. 청년들은 꿈을 꿀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당했습니다. 그럴 권리조차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시민들의 삶 무너졌습니다. 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가장 결정적인 이유도 무너진 시민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생각보다 틀리시네요. 네. 네. 보기와 너무 다르시네요. 그때는 어렸을 때는 제 친구들이 집에 네. 놀러 오게 되면 꼭 쌀이나 라면을 들고 왔어요. 네. 그런 시절이 있으셨구나. 네. 그런데요, 이제 제가 후보님 계속 이력을 좀 보다 보니까 또 베일에 또 쌓여 계시더라고요. 네. 뭐 가족 관계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그래요? 제가 네. 페이스북에서는 그 자녀가 쓴 아빠한테 쓴 카드는 봤거든요. 네. 혹시 가족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딸 6살짜리 딸이 있고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 저희 가족이죠. 저희 사랑하는 아내와 저희 딸. 요즘은 제가 출마 선언을 한 이후로 딸과 보내는 시간이 없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저희 딸이 네. 가끔씩 제가 늦은 시간에 가서 집에 가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 힘내세요 이러고. 기특하네요. 네, 정말 사랑스러워요. 네. 네, 너무 보고 싶겠어요. 그럼요. 지금도 얼른 부산에 내려가서 우리 네. 딸 보고 싶습니다. 네, 아빠 바보, 딸 바보 아빠시네요. 네, 저희 딸 바보 아빠예요. 네. 그런데 혹시 이제 살아오시면서 뭐 힘이 있을 때 큰 힘이 되어주신 분이 계시나 혹시 존경하는 스승님 계세요? 사실
많죠. 제가 오늘의 저를 만들어주신 분들이 주변에 정말 많으시거든요. 네. 뭐 떠오르는 분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던 이종환 선생님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네. 그분이 참 어렵게 사셨어요. 왜요? 지금 기억에도 방, 집 다 합쳐서 한 6평, 7평 정도 되는 집에 사셨는데 항상 끝나고 나면 저를 집에 데려가셔서 밥을 해먹이 주셨어요. 뭐 스토리가 좀 궁금하네요. 네, 그러면서 저보고 네. 어려운 환경에서도 결코 꿈을 잃지 말고 너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고 지금도 기억나는 말씀이 너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집중을 해라. 그래서 너가 가지고 있는 좋은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라는 말씀을 그 시절에 하셨죠. 네, 그런 스승님이 또 계셨으니까 지금의 박성훈 후보님이 계시는 거군요. 네, 정말 고맙고 감사한 네. 분들입니다. 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 그분들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모셔서 정말 그런 스토리 한번 듣고 싶네요. 네. 그럼 이제 지난달 이제 26일과 31일에 부산경제 대혁명, 부산 그랜드 레볼루션, 네, 공약 발표하셨어요. 네. 예, 먼저 그게 뭔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부산시장 선거에 나서겠다고 결심했던 계기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정말 저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 부산은 과거에는 우리나라 제2의 도시였고 시민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시는 활력이 넘치고 기업들은 사람들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공급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제부시장 부임으로 내려가 본 저희 고향은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빠져가기 바쁘고 또 과거의 부산 경제를 지탱했던 대기업들은 이미 사양산업화되거나 문을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청년들은 부산을 외면하고 대기업들은 부산을 빠져나가고 도시는 늙어가고 정체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고요. 어떻게 하면 부산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을지,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런 자부심을 다시 한번 시민들께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경제 대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공약을 구체화시켜서 발표를 했습니다. 1호 공약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네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반도체, 그리고 MLCC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5G 시대 또는 전기차 또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꼭 필요한 부품들을 부산에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이었고요. 제2호 공약은 삼성전기 플랜트 모듈 공장을 현재 한진중공업 유휴부지에다 만들겠다는 그런 공약이었습니다. 이거에 덧붙여서 영도에 정말로 영어를 쓰는 그리고 금융과 관련되는 그런 특구를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공약들을 잘 들여다보면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사실 1년짜리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후보들이 먼 미래의 일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1년짜리 1년 내에 완성할 수 있는 공약들과 미래 10년, 부산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공약들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공장 유치는 1년 내에 제가 마무리 짓겠다고 말씀드린 공약이었고요. 뭐 영도의 그런 특구와 관련되는 내용들은 이제 부산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실리콘빛이라고 그래서 청년들이 부산에 비어있는 땅 곳곳, 특히 부산의 해안가를 따라서 서부산에서 동부산, 기장에서 녹산에 이르는 그 지역에 각각의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그런 공약도 제가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부산의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 구글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부산에 털을 잡고 청년들이 끊임없이 몰려드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3차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뭔가요? 그 내용이 굉장히 혁신적이고요.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 부산 희망 상품권이라고 하는 제도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부산 희망 상품권이요? 네, 1억 원 한도로 해서 발행되는 상품권이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영업자가
1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학원을 예를 들어 말씀을 네. 드릴게요. 학원을 하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부산시에다가 네. 1억 원에 대한 상품권을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10% 할인된 9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죠. 아. 그러면 이 학원 업주께서는 9천만 원을 가지고 네. 일단은 버티실 수가 있고요. 네. 시에서 사들인 이 9천만 원 상품권들은 소비자에게 50% 할인된 5천만 원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5천만 원, 1억 원이 아니라 반값으로 상품권을 사서 다만 사용 시기는 내년 네. 1월 1일부터 쓸 수 있는 거죠. 아, 내년 1월 1일, 네. 1일부터. 그러니까 몇 개월만 참으시면 소비자들은 반값으로 이 상품을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지금 자영업자분들은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1억 원이 아니라 9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네, 시민하고 자영업자하고 서로 윈윈이 윈윈이 되는 되는 거죠. 사업이네요. 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시행했던 선결제와 또 다른 부분이 선결제는 소비자의 혜택이 없습니다. 아, 미리 네. 결제만 해두는 거고요. 이 경우는 소비자가 반값으로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을 다니시는 그런 학생들이나 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년 1월 1일부터 네, 학원비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반값에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아, 네, 지금 시기에 딱 적합한 네, 그렇습니다. 정책이네요. 네. 그런데 아까 전에 그 부산경제 대혁명 말씀하시면서 1년 안에 삼성 주요 계열사를 이제 3개를 그 부산에 유치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네. 실현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제가 경제부시장으로 있으면서 삼성 고위 관계자들과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현실과 괴리된 그런 네.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 아니라 네. 구체적으로 1년 내에 반드시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벌써부터 논의까지 다 하신 거라서, 네. 부산에 큰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후보님께서 뭐 이명박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 하셨죠. 네네. 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회 여당 수석 전문위원 하신 걸로 지금 제가 이력에 나오고요. 네네. 또 오거돈 전 시장 그 부산시장 당시에는 또 경제부시장 하셨잖아요. 네. 도대체 그 본인의 정치적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이 설명 부분을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뭐 여타 후보들 중에서는 이 부분을 저의 공격 포인트로 삼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네.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94년도부터 93년도 행정고시 합격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공무원 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파견을 나갔던 것도 기재부에서 발령을 냈던 거고요. 여당의 수석 전문위원으로 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기재부에서 발령을 낸 거고 마치고 다시 기재부로 복귀하는 그런 코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네. 일반 시민들이 보실 때는 아 이럴까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공무원으로서 발령에 따라서 갔다 온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부처에서 발령이 나는 대로 다녀온 거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정치적 성향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의도식 이분법적 그런 논리라고 말씀을 드릴 네.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공직에서 사퇴를 하고 정치 신으로 잇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정치 성향은 보수입니다. 그리고 중도 보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도 보수. 네. 네, 사실 헷갈렸거든요. 네. 네. 저번에 그만두시고 출마 선언하면서 여당이신가? 야당이신가 헷갈려가지고 예 물어봤는데 이분법적 사고는 하면 안 된다. 네, 오히려 열심히.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근무했던 네. 기간이 5년 가까이 아, 된다라고 그래요. 하면 네. 여당의 수석 전문위원 있었던 기간은 9개월밖에 안 됩니다. 아, 짧군요, 네. 그게. 네, 그렇습니다. 네, 묵묵히 공무원만 예, 길을 걸어 오셨었습니다. 네. 네, 그럼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묻고 싶은데요. 문재인 정부 이번에 경제 그 정책 기조에 대해서 뭐 이제 국민 눈높이에서 평가를 한번 해보신다면 시원하게 한번 해주세요. 시원하게. 네. 저는 어떻게 보면 경제는 기본적으로 효율성을 네. 추구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위적인 왜곡이 가해지면 경제 메커니즘은 반드시 왜곡을 일으키면서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경제 정책들,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정책들을 따지고 보면 결국 이념을 효율성에 앞세우는 그런 경제 정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가르기를 통해서 정치적 네.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경제 메커니즘의 왜곡을 가져오는 그런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공정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사실은 시작점이 되고 네. 경쟁을 통해서 성장이라고 하는 가시를 얻어내야 되는데 네. 공정을 최종점, 기차역으로 치면 네. 도착역에 공정이라고 하는 공정력을 둠으로써 많은 왜곡 그리고 효율성의 저하라든지 경제 메커니즘의 붕괴를 가져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념이 사실은 경제 네. 효율성 메커니즘을 뒤바꾼 그런 잘못된 사례라고 저는 판단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시원하게 해주신 거 맞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시면 이제 후보님께서 출마 선언을 하셨을 때 낡은 정치와 결별을 계속 얘기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낡은 정치가 무엇인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낡은 정치는 어떻게 보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치,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 본인의 비전과 정책을 이야기하기보다 남을 공격하고 헐뜯는 정치, 그러면서 시민의 삶과 괴리된 그런 정치를 낡은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고돈 시장 체제하에서 경제부시장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공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기재부에서 말 그대로 유재수 전 부시장의 구속으로 인한 경제부시장 공석 상태를 맞아요. 극복하기 위해 기재부에 부산시가 요청을 한 그런 상황에서 말 그대로 좌우 고민하지 않고 제 고향 부산 하나만 보고 내려왔습니다. 오고돈 전 시장과는 개인적인 인연이 전혀 없었고요. 평생 살아오면서 딱 한 번 공식 석상에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재부에서 가장 부산시가 줄 수 있는 부분이 국비 확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부산시에서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 역시 기재부 차원에서 부산에 내려오게 됐고요. 지금도 보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 경제부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기재부에서도 지금 4명 정도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어떤 정치적인 또는 정파적 이익과 엮어서 이해를 하시는 거, 오해를 하시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기존의 이제 정치 신인들의 행로를 보면은 사실 처음부터 새로운 정치를 이제 외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기성 정치인들하고 이제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있어요, 약간. 네, 네, 네. 근데 어떻게 낡은 정치와 이제 결별할 것인지 네. 궁금해지거든요. 결국 이거는 그 초심을 얼마만큼 오랫동안 유지하느냐, 결국은 자기 관리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좋은 생각을 낼 수 있고 누구나 초심을 가질 수는 있죠. 그거를 한결같이 유지해 나가고 버텨낼 수 있는 자기 관리, 자기 확신이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면 사실은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지 말았어야 되겠죠. 저는 그런 깡이 있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외압이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의 이익과 국민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의사결정을 강요하더라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깡이 있고요. 저 혼자서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거를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올바른 그런 정치 동반자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그런 초심이 흔들리거나 그러한 마음이 외로워질 때 같이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동지, 올바른 정치 동반자를 만나는 것도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초심을 지켜나갈 수 네. 있는 그런 훌륭한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낡은 정치가 아닌 새로운 정치가 무엇인지 한번 정의 한번 내려주세요. 네, 새로운 정치는 결국 시민들의 삶과 천착되어 있는 그런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정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표나 정치적 이해관계와 단절된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않고 표 계산이 아닌 말 그대로 시민 중심, 국민 중심의 정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사실 국민들의 삶, 시민들의 삶과 괴리되어 있는 정치가 너무나 많거든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행복을 느끼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집중하는 그런 경제 중심, 시민 중심, 국민 중심의 정치를 펼쳐보고 싶습니다. 예, 그게 박성훈의 정치라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박성훈이 정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 그렇습니다. 네. 청년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주고 청년, 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옆에서 든든하게 힘이 되는 그런 정치, 그게 박성훈식 정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내일부터 이제 경선에 들어가시는데 네. 반드시 국민의힘 후보로 나 박성훈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이유 네.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이번 선거는 1년짜리 보궐시장 선거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부산시정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후보로 거론되시는 분들이 새로 부산시장이 되게 되면 사실 업무를 파악하는 데만 최소 6개월이 소요가 될 거고요. 직원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될 겁니다. 또 1년 후에 있게 될 본선거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부산시정은 챙길 여유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준비되어 있고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시장, 박성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부산 경제가 어렵습니다. 부산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입니다. 이런 경제를 책임지고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과거에는 정치인시장도 계셨고요. 또 행정내무 관료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 시장은 없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산을 새롭게 도약시키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사람, 바로 저 박성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월드뱅크라고 하는 세계은행에서 근무를 하면서 네네. 민간 투자 선임 전문가로 일을 했습니다. 아, 결과적으로 제가 남들보다 잘하는 부분이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중앙정부가 필요한, 저희 부산시가 중앙정부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이끌어내는 역할과 함께 우수한 기업들을 부산에 많이 유치하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많은 우수한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가지 않고 전국의 청년들이 부산에 몰려들고 세계의 유능한 인재들이 부산에 몰려드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데도 강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걸 하겠다고, 그게 어떻게 하면 부산에서 다른 후보들과 강점을 가지는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기재부에 계셨던 분이시라서 네. 좀 다르시네요.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부산시에 있으면서 지난해 부산시 역사상 최대 규모인 7조 7,220억이라고 하는 그런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네, 저희 개인적인 노하우와 네트워크도 작용을 했겠지만요. 예산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한정된 재원을 배분을 하는 그런 로직이거든요. 논리를 잘 세워야 되는, 전략을 잘 세워서 이 사업의 경우에는 어떤 논리로 접근을 해야지 기재부 그리고 관련되는 부처 담당자를 설득을 할 수 있을지 전략을 잘 세워서 필요한 부분들에 가장 아킬레스건들을 건드렸죠. 그렇게 함으로써 마지막 국회 단계에서는 예산실 담당자들과 같이 밤을 새워가면서 작업을 했고요. 새벽 3, 4시에도 부산시가 필요로 하는 예산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후배들 또는 이렇게 직접 체크를 해가면서 그 돈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혹시 재선 생각도 있으신 거죠? 일단 하면 저는 부산의 미래 10년을 책임지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네, 부산이 부산이 10년. 어렵고 또 부산의 새로운 바람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도 그랬지만 시장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부산 이제 바뀌어야 된다.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된다. 부산의 미래 10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젊고 새로운 바람, 새로운 인물을 원한다는 그런 시민들의 열망과 요구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그러한 기대에 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하시면서 보셨던 것 중에 부산시에서 가장 큰 문제점, 제일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결국은 일자리죠. 그리고 산업 구조. 어떻게 보면 부산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영화를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은 경제 체질 개선에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실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만들어드리고 싶은 공약들도 대부분 일자리와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과거의 주력 산업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제조업들은 ICT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을 해서 고도화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고도화시켜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고부가가치화를 추구를 하고, 그러한 고부가가치화 추구가 어려운 그런 산업들의 경우에는 구조조정기금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직업으로, 새로운 업으로 전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드릴까 합니다. 그러한 경제의 선순환 메커니즘을 확실하게 만드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나 구글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을 부산에 빼곡하게 유치하는 것, 그리고 부산에 비어있는 땅 곳곳에 청년들이 와서 창업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약으로 말씀드렸던 실리콘비치도 사실 이러한 컨셉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아이템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 창업가들, 스타트업들이 집결을 하고 그러한 스타트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인큐베이터나 엑셀러레이터 또는 모태펀드들이 같이 모여서 새로운 창업 생태계를 구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인재들이 몰려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하는 글로벌 인재들도 부산의 땅으로 모여들게 되겠죠. 네, 제가 하고 싶은 그런 꿈입니다. 네, 산업 구조를 바꾸고 또 네. 이제 많은 인재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바꿔주시겠다고 얘기를 네. 해주셨고요. 그럼 현안으로 가서 지금 최근에 주말에 사회적 거리두기 또 연장 발표가 났어요. 네. 그래서 자영업자들 이제 한숨 소리가 계속 더 커지는데 정부 결정 이거 괜찮은 건가요? 이대로? 저는 경제부시장으로 있으면서 이 부분에 네.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방역과 경제 두 개를 같이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실효성도 낮으면서 자영업자들을 사실상 죽게 만드는 이런 정책이 과연 도움이 되는 건지 저는 사실 이해하기 힘들고요. 이 부분을 줄여나가거나 아니면 아예 하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 특별 기자회견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약간 흘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아마 바탕이 되어 있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의 잘못이 아닌, 그리고 본인이 가오가 아닌 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받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이제는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손실보상, 어떻게 보면 법을 가지고 제정을 하겠다는 게 여당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겠다는 그런 계산으로도 익히고요. 이걸 정말로 시민들을 위하고 자영업자를 위한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 당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긴급명령을 통해서,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통해서 이 부분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 집합 제한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 소급적으로라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먼저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우리 박성훈 후보님께서 내일 예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영업자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약 발표 내일 예고하셨으니까 다들 쫑긋 들어주시고요. 혹시 어제 그 부산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님 오셨다 가셨죠? 네네. 예, 그런데 이제 다녀오시면서 가덕도 신공항 그 관련돼서 이제 적극 지지하시겠다 하시면서 한일 해저타운 얘기도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서 해저터널 그걸 건설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여당에서는 이게 뭐 친일이다 막 그런 토착 왜구다 뭐 그런 공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가덕 신공항 문제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있으면서 네. 신공항 추진 본부를 총괄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발로 뛰면서 만들어낸 그런 주역이기도 하고요. 네. 김해 신공항 확장안의 부당성을 직접 검증위원장과 만나서 토론을 하면서 그들의 반대 논리를 하나하나 깨부셨던 그런 주역이기도 합니다. 후보님이 그러신 거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네. 가덕공항 그 프레임에 맞설 수 있는 최적화된 후보라고 볼 수가 있죠.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김종인 위원장님이 가덕도를 방문하신 거는 네.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저는 확실하게 이제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정리가 됐고요. 부산 시민들도 안심 이제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질문해 주신 것처럼 해저터널과 네. 관련되는 부분은 사실 경제성 부분에서 좀 더 짚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과거에 많은 공약들에게서 이미 언급이 됐던 그런 식상한 카드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정치 논리로 접근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철저하게 경제적 관점에서 경제적 논리로 접근을 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그럼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생각하면 다만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네. 주장하는 것처럼 친일 프레임 네. 저는 거기에 가둬서 이 문제를 친일과 연결시키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집권 여당 민주당이 네. 끊임없이 하고 있는 그런 공세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네네. 프레임을 짜놓고 친일이라든지 편가리를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죠. 저는 이게 왜 친일과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입니다. 철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얼마만큼 우리 부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이득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따져본 다음에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이지 이것을 가지고 바로 친일이다라고 연결시키는 것은 아마 굉장히 잘못된 그런 접근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되시고 나서 그리고 혹시 뭐 그 내일 공약 발표도 하실 건데 뭐 대표적인 공약이나 뭐 그런 것들 따로 또 추가되실 게 있으신 건지? 네, 굉장히 많은 부산 경제 대혁명 분명 공약들이 있고요. 제가 출발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선거운동을 시작한 기간이 이제 2주가 좀 넘어가거든요. 많은 후보들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공약들을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약 발표 시점도 굉장히 늦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발표하는 공약에 다른 후보들이 공약들 하나씩 내죠. 근데 그 비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같은 분량으로 언급을 해주고 계셔서 개인적으로 많이 속상하고 답답한 구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부산 시민들은 반드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인지도가 지지율로 연결되는 현상 분명히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산의 골든타임이 이번 1년이고요. 이번 1년짜리 선거를 통해서 부산의 미래 10년이 미래가 바뀝니다. 부산의 미래 10년이 바뀌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100년이 바뀌는 거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시민들은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가장 취약한 부분 2040 세대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공략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2040 세대에 어필할 수 있는 젊고 강한 경제 전문가. 제가 시장이 됨으로써 부산을 넘어서 내년에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를 이룩해내는 그런 교두보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어려움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셨던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오신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크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낮은 마음가짐으로, 낮은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고통 같이 짊어져 가면서 부산의 미래 획기적으로 바꿔놓겠습니다. 과거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던 자부심 다시 느끼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이웃,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산의 미래,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누구나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도시 부산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에 이제 뭐 한마디 더 하실 말씀 있으신지 부산 시민을 위해서. 네. 네. 부산 시민 여러분, 이제 새로운 바람,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합니다. 그러한 새로운 시대의 중심에는 새로운 인물, 박성훈이 있습니다. 강하고 젊은 경제 전문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경제시장, 박성훈이 부산의 경제를 책임지고 새롭고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마인드로 부산을 완전히 바꿔놓겠습니다. 행정의 혁신, 경제의 혁신, 경제혁명, 박성훈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네. 네.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성훈 부산시장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